수거 대상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노상원 계엄수첩에 NLL에서 북공격 유도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계엄수첩에 뭐가 적혀 있냐 같이 볼까요? 이제 그래픽 있죠. 국수본에서 60에서 70장 정도 되는 처음에는 장부라고 얘기가 됐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네, 정황이 좀 드러났다. 북풍 NLL에서 북의 공격을 좀 유도해야 된다는 이 취지에 해당 표현이 좀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북 오물풍선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당 표현이 등장을 했다. 근데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18일 합참 지하 벙커에서 이걸 지시했다는 의혹이죠.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의 무인기를 우리가 정말 기획해서 먼저 보냈느냐라는 의혹과도 같이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북한 NLL에서 뭔가 북한을 좀 유도를 한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 이거 남측에서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엄 이후에 관련한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냐. 북풍을 기획해서 그 명분으로 계엄을 실시하려고 했었던 거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저희가 검찰에 송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습 보여드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계엄 모의하셨나요? 믿지 마세요. 네, 기자들이 수첩을 물어보죠. 그리고 북한 공격 어떻게 유도하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차에 타서 그대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북풍을 기획해서 그 명분으로 계엄까지 가려고 했던 걸까요? 뭐 정확한 거는 더 수사가 돼 봐야겠죠. 네. 저번에 노트에 그런 단어가 적혀 있었다. 뭐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었다는 건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번에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끄적끄적 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저것이 무슨 보고서로 작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뭐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에까지 올라간 것인지 네. 그것은 조금 더 수사가 돼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드는 생각이 1987년 육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민주화가 점점점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경제 성장을 일으켜 왔고.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지금 저런 그 계획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던 건가에 대해서 네.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2024년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이 위치에 오른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표현도 상당히 좀 놀라운 대목이긴 한데 이런 단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어준 정치인 암살조 주장 사실이었나? 실명 처리 방법도 메모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해당 수첩에 적힌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NLL에서 북의 공격을 좀 유도한다, 오물풍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국회 봉쇄 얘기가 있었고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표현이 수거라고 돼 있었어요. 수거 대상. 일부는 이름도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수거 대상을 체포 대상으로 판단을 했었다라고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체포 이후의 수용 및 처리 방법이 나왔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적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살이라는 얘기가 정말 적혀 있었습니까? 하고 국수본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수첩에 사살이라고 적혀 있었던 건 맞다라고 직접 국수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영주 대변인님, 정말 암살조가 있었다는 얘기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각들을 맞춰봤을 때 북파공작원, HID 이게 이제 정보사의 예하에서 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왜 이 계엄이라는 부분들, 불법 계엄, 내란, 특히 내란 수개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피해자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고 차원이었다. 그다음에 국회를 뭐 그냥 단순히 뭐 좀 어느 정도의 봉쇄가 아니라 모든 걸 열어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 북파공장에 나왔을 때 왜 북파공원이 나오지? 했는데 이분들이 통상 체포 플러스 요인 암살 부분도 하는 아주 고도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맞춰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다음에 노상원 씨의 수첩에 보면 이게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의 그 전 단계와 12월 3일 이후에 수사 2단을 짜는 그 이후의 단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끔찍하다. 그리고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경찰의 국수본에서 밝힐 정도 되면요. 지금 현재 이 피의자 윤석열 이분은 더 이상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탄핵 소추까지 갈 자격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건 정적을 제거한다는 어떤 거를 계획을 실행이 됐든 안 했든 간에 그런 논의를 했다는 분이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사회에서 대통령직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빠른 탄핵 심판을 통해서 자격을 박탈하고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이번에 죄값을 치러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굉장히 좀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이 사살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걸 보아하니 암살조가 있었다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없었다고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목에 나와 있죠. 김어준 씨가 얘기한 정치인 암살조. 그때 과방위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암살조가 있다라고 김어준 씨가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암살당할 위기였었던 거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만 조금 네. 전에 이제 뭐 수거라고 했잖아요. 네. 정치인, 언론인, 뭐 법조인. 근데 우리가 사람을 수거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수거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빈병을 수거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들을 보면 이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인식구조,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모멸적이잖아요. 인간을 수거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월적인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수거를 해줄게. 라는 식의 인식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수거를 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저 정도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과연 장관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지 저 인식 구조를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리고 암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믿겨지지는 않아요.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장관이 그 오랫동안의 동료였던 사람을 그리고 본인이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그 국민들이 선택해서 여당의 대표가 된 사람을 사살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믿겨지지는 않고 분명히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떠오른 뭐 구상일 텐데 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실제로 대통령이 그걸 봤는지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역사책에 두고두고 기록될 일이겠죠. 네. 그리고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서요. 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저도 아마 수거 대상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옆에 있다가 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총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섬뜩하고 끔찍하네요. 네.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실이 아니길. 그리고 국수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 메모가 단어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맥락상 오해할 우려가 있긴 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모 자체가 쫙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완벽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메모로 끼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맥락상의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국수본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게 노상원 혼자만 끼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누구의 실행 의지이냐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실행 의지도 있긴 있었던 것 같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국민일보. 별동대도 준비 정황, 계엄 사태 전방위적 주도한 노상원입니다. 별동대도 준비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서 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별동대를 구성을 했다라는 건데 뭐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다음 기사 보시죠. 노상원 사조직 수사 2단에 군 60명이 가담, 인사발령을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노상원이 별동대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기 수첩에 혼자 일기 쓰듯이 적은 게 아니고 실제로 현 군 조직 60명이 이 안에 들어가도록 인사발령까지도 다 준비가 좀 된 정황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의아한 부분이 서영수 대변인님. 네. 별동대를 따로 준비하는데 노상원 씨는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 밑에 현재의 군조직으로 별동대를 만들도록 여기 인사발령까지 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 시절에 가능했죠. 하나회가 그랬습니다. 육사 출신들 군 이벽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라인들을 구축해서 네. 뭐 쿠데타를 계획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하나회가 해체된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폐해는 본인들끼리 자리 나눠 먹기, 본인들의 조직에 안 드는 걸 배척하고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그래서 해체가 됐는데 그게 2024년에 돌아와서 하나회에 더 버금가는 끔찍한 사조직을 만들었다. 심지어 노상원이라는 저분이 군 정보사령관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처장까지 했죠. 그 지위를 가지고 있던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이번 이 내란을 준비하면서 모든 정권을 노상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거는 저는 오랫동안 이 사조직이 은연중에 활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수사 2단에 군 60만 가담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이거는 아주 군이 조직적으로 군의 어떤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던 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인사조직은요, 그냥 상상력으로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심지어 김용현 씨가 나름대로 인사명령에 대한 문건도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보면 사조직 신설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현직이잖아요. 장군이에요. 대령급 둘도 있는데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육사 선후배라 하더라도 퇴역했는데 불명예 퇴역했고 안산에서 보살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얼치기 보살입니다. 다른 군산의 보살한테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그런 얼치기 보살이 부른다고 현 장성이 가서 롯데리아에서
작전회의를 두 사차례 시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 수첩에 적힌 노상원 씨의 많은 계획들과 그다음에 사조직에 대한 60여 명이 가담됐다면 이 부분을 발본색원해서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그 잘했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 전체를 그 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극소수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그림이지 저거를 일반 군인들이나 일반 우리 그 장성들이나 장군들이 그거를 동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신원식 국방장관도 계속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그 같은 고등학교 후배로 해서 뭐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무릎 꿇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수첩에 나온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게 그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도 거기 참여했던 우리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다 피해갔어요. 시민들을 안 다치게 하려고 했고. 네. 그리고 그 로텐더 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려면 못했겠습니까? 진입을 안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들도 시민들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 책임자들은 철저히 가려내서 네. 처벌을 하되 일반 군인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군인들은 그때 비상계엄에도 시민들을 지켜준 분들이었다. 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잘못 네. 들으면 제가 전 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장성급들 근데 보시면 방첩사 뭐 여인영 씨가 지금 뭐 본인은 뭐 반대했다라고 하지만 뭘 반대 구속됐잖아요. 본인도 적극 가담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항변하는 것이고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심지어 이제 각 대대에 있는 여단장들 다 나섰지 않습니까? 장성들이. 그러면 군의 주요한 이 장성들은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본색원하자는 것이지 제가 네. 뭐 군의 전체가 다 잘못했으니까 군을 없애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 얘기 들어보면 두 분의 같은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근데 특히나 수뇌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조직에 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지금 군 조직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이 의혹들이 지금은 다 의혹이에요. 지금 뭐 이런 단어가 발견이 됐고 이런 뭐 보고서가 발견이 됐고 문건이 발견이 됐고 정도인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수사가 끝나서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안이 결국 다음 기사를 볼까요? 관건은 윤 대통령입니다. 70종 노보살 수첩의 계엄 계획, 윤 대통령의 보고 됐나? 조사 중. 이 모든 사안들이 뭐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이런 것들이 다 쭉 적혀 있었던 이런 수첩의 내용들이 결국 윤 대통령이 알고 용인을 했느냐,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사안이겠죠. 김정혁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한테 보고가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계획서로 가지는 않았겠죠. 차마, 설마. 네.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이 무참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그 판단 인식 구조가 그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대국민 담화에서는 지난 총선의 예를 들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지만 증언들에 따르면 이미 3월 달에 그 총선도 치르기 전에 계엄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했고 만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때도 계엄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무슨 뭐 그 선거 결과를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 이미 다 계엄을 논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까지 뭐
그 여러 사람을 정적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수거를 하고 한동훈 대표를 암살을 하고 뭐 살해를 하고 뭐 이런 계획서까지 봤을까 설마.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분명한 건 뭐 사실 뭐 보고서를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긴 알았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다음 기사 보시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무속인을 찾아가서 윤 실제 생년월일 공개된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생년월일을 주면서 사주풀이를 부탁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진짜 생년월일이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사주를 보러 갈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인가? 자기 생각을 윤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 네. 일단은 그 근간이 지금 노상원 씨가 조금 뭐 제대로 된 보살은 아니지만 점을 좀 보는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침을 통해서 알려진 시와 다른 어떤 생년월일 시를 요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아마 한번 줘봐라. 내가 이 대통령의 운을 한번 봐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아마 입수를 했을 공산이 커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군산에 가서 다른 보살한테 본인과의 관계를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하자면 점을 치려면 생년, 월일과 시가 필요합니다. 네. 시가 중요한데 시는 본인에는 잘 몰라요. 오전에 태어났는지 오후에 태어났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어떤 김용현 씨와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앞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 노상원의 수첩의 계획을 알았냐 몰랐냐. 근데 딱 한 가지만 저는 지적을 하면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체포해라 라는 것들 네.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전 대표는 빼고 조지호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지시들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건 폭넓게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됐다는 것이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가 들었던 라인은 국정원 라인과 용산 라인 두 군데서 들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결국엔 지금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거를 저는 현 대통령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사살이라는 부분은 엄청난 일입니다. 네. 사람을 조금 과거에는 죽인다는 거예요, 상대를. 적군한테나 쓰는 건데 이런 일을 기획하면서 노상원 씨 자체도 과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내가 어떤 점이라는 게 맞지는 않지만 자기 딴에는 네. 맞나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궁합을 보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관계성은 멀었으나 그 매개처럼 김용현이 있었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면서 한동훈 대표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국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도 다양한 루트로 비슷한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날 당일 그때 저희가 국회로 가려다 봉쇄가 돼서 당사에 가 있었고 네. 근데 그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때 한동훈 대표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이것을 그 계엄을 해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라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네. 이제 국회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잠깐 전화를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 네. 그 방 옆으로 가서. 근데 그 전화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로부터 온 얘기했지만 건가요? 그러니까 실명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 출처가. 출처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당신 가면 죽는다. 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빨리 피해 있어라. 뭐 그런 얘기가 왔다는데 그리고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무시하고 들어가서 네. 그다음 계엄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6시쯤인 거로 저희가 기억나는데 저희가 기진맥진해서 그 앞에 휴게실에 있었는데 네.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체포조들 막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는 그때는 공개되기 전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 계엄군이
너는 이렇게 몇 명한테 너희들은 한동훈, 너는 이재명, 너는 뭐 우원식 이렇게 조를 짜는 걸 듣고서 체포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안쪽에다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뭐 그래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한 대표가 체포조가 있는 게 맞았나 봐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네. 뭐 전화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라고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살해조가 한 일주일쯤 뒤에 이제 살해조가 있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뭐 네. 그때 이제 전화 내용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하. 근데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전부 다 저런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른바 친한계라는 사람들도 에이 김어준 씨가 그 얘기했을 때 우리끼리는 아이 저 반응하면 안 된다. 저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다. 왜냐면 김어준 씨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별로 많이 없어서 그 전에 저 잘못된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 둘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네.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계엄이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사실상 계획이 돼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노상원 씨가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만 무속인한테 갖고 갔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특히 노 전 사령관의 대통령실 인사들 그리고 김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다른 군인들 이름들 생년월일을 빼곡히 적은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갖고 갔다는 얘기죠. 갖고 가서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자신을 배신할 상인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김용현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내가 새롭게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서 복직을 하려면 김용현이 잘 돼야 된다. 나와 이 사람과 군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했다라는 게 이 무속인의 설명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와 이 사람과 군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이 뭔가가 계엄이었다는 걸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얘기가 서영주 대변인. 네. 김용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데라는 건 사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얘기를 한 건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네. 했거든요, 윤 대통령. 근데 지금 여기서 계엄을 결국 실무선에서 기획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온도차를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은 모르겠습니다. 한 1%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믿을 사람 없는데 저 사실 부합되겠죠. 본인들끼리 뭔가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무능함과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수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퇴역으로 아주 불명예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했던 장군의 복직을 위한 또 그런 수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지만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이득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를 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 그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기사에 주목할 거는요. 이 모든 것 중에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차장이었다. 국방부 장관 되기 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점을 보러 갔다는 건 아주 오랫동안 이 계획을 김용현과 노상원은 계획을 했고 공모를 했고 이 기사에서 나왔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나 비상계엄 할 거야 비상계엄 해버리겠어 이 얘기를 되뇌했단 말이 나름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점점 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보입니다. 네. 계엄의 뒷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결국 수사 상황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까지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의 일정을 좀 같이 보고 올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한대행이 일단 이 공포하지 않게 특검법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할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이 발표가 될 거다. 권영세 의원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조간에 나왔죠. 맞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